안녕하십니까. 자, 헌법 강의에 앞서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하면은 최근 그 기출문제를 보신 분들은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그 급격히 난이도가 상승이 됐어요. 작년부터 기출문제 제가 해설을 달다 보니까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이 됐어요. 그렇죠? 제가 저번 주 금요일인가 종로 가서 아는 헌법 교수랑 얘기를 했어요. 출제위원, 최근에도 들어갔던 출제위원 교수랑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옛날 문제를 내지 말라고 한대. 가급적이면 옛날 기출문제를 내지 마시고 새로운 문제를 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다는 거야. 옛날엔 이런 요청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 와서는 출제위원들한테 옛날 기출문제 내지 마시고 새로운 문제 좀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 말이 옛날 기출문제 빼면 뭐 낼 게 어디냐 이거죠. 교수들 또 하는 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새로운 거 찾다 보니까 내용이 어려지고 첫째는 그 이유가 뭐냐 배경이. 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전체 시험 과정에서는 국어, 영어, 국사를 비중을 축소하거나 난이도를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장 7급만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국영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P3에 들어온다는 결국은 4과목 전공 과목으로 이제 당락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4과목 전공 과목이 어려워지죠. 당장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국사가 2017년까지는 난이도가 제일 높은 과목이었어요. 7급에서 난이도 제일 높은 과목이 한국사랑 행정학이었어요. 시체 말로 이제 방학 과목. 방학 과목으로 보통 이제 분류했던 게 한국사랑 행정학이었는데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18년도 우리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왔었어요. 한국사에 대해서. 그래서 모의고사도 풀고 하여간 뭐 공부 여기서 잘하는 애들은 온갖 모의고사를 다 풀었다 진짜. 뭐 노량진에 있는 선생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뭐 대입 문제, 대입 모의고사까지 다 풀었어요.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2018년에 참 허무했죠. 그렇죠? 7급 수준에서는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한국사가. 그 다음에 국어는 저 피세처럼 독해 위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어법은 상대적으로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문제 개수도 줄고 그러면서 독해 비중은 높아지고. 근데 이번 9급을 봐도 그래요. 국가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방직 9급, 뭐 서울시 빼고 서울시 애들은 열애예요. 그렇죠? 내년부터 어차피 서울시가 문제를 출제를 안 하죠. 이 때문에 뭐 신경 쓸 거 없고 내년부터는. 하여간 인사혁신처가 내는 저 국어 문제를 보면은 독해 위주예요. 독해 양이 상당히 많고, 비문학 독해 비중도 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국어는 독해고, 국사는 난이도가 평탄해졌죠. 근데 이제 9급에서도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9급에서도 올해 전반적인 시험에서, 한국사가 어려운 시험은 없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국어는 독해 위주로 갔고, 근데 독해를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독해를 잘하는 애들한테는 쉬운 것이 국어고, 독해 못하는 애들한테는 어렵죠. 국어는. 근데 당장 6월 15일 날 행정법 문제만 봐도 난이도가 9급 수준에서는 상당히 높았던 거예요. 7급 수준에서는 뭐 그다지 높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9급 기존의 시험 기준으로 따지면 한 2-3개가 더 어려웠어요. 옛날에 뭐 좀 잘한다는 애들이 100점 맞았다면 이번에는 한 85점 이 정도 맞는 것이었기 때문에 말이 그렇지 3개나 2개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직에도 그랬단 말이죠. 국가직에서도 행정법이 어려웠어요. 9급 수준에서는.
종래 기준으로는 한 이것도 2개 정도 어려웠다고. 근데 이제 국제법도 어려웠어. 회계학도 어려웠어. 전공 과목은 대체적으로 국가직 9급에서도 어려웠고 지방직 9급에서도 어려웠어요. 9급조차도 이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7급은 그래서 이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금요일 날 이제 그 헌법 교수가 하는 말이 이제는 사시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난 딱 그러더라고요. 사법시험 수준이라고. 그 교수가 여기서 강의를 했어. 이 태학관에서. 옛날에 그 사람이 서울대 법대 대학원 다닐 때 여기서 태학관에서 유명 강사는 아니었는데 여기서 강의를 했었어요. 이 자리에서. 그 이제 수험가도 잘 아는 사람이야. 응? 하는 말이 그 얘기 하더라고. 사법시험 수준으로 얘들이 이제 공부해야지 7급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공부를 해야지. 응? 너무 수준 낮은 문제만 풀다가 시험장 가면 당황한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좀 각오를 하셔야 돼. 근데 수험생들이 너무 약해. 마음 자세가. 응? 합격이란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합격을 위한 이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죠? 응? 그래서 꼭 난이도가 이게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오를 좀 하시고 그 대신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남들과 격차를 벌릴 수도 있다. 이제는 확실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공부를 좀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드리자는 것이 뭐 꼭 뭐 사법시험 수준이다 그러니까 진짜 뭐 헌법 이론을 공부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를 잘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해. 기대도 안 합니다. 요구하지도 않고. 난 기대도 안 하고 요구도 안 해. 옛날 뭐 사법시험 애들도 그랬어. 지금 요새 내가 경찰 때문에 형사법 선생들 뽑으면 지금 2명 내가 뽑아놨는데 하나는 서울대법대 변호사, 서울대법대 출신의 변호사 1명이랑 고대법대 출신의 변호사 1명을 지금 내가 잠정적으로 경찰 형사법에 투입하려고 뽑아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만나면 첫 마디가 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제가 옛날에 선생님 강의 들었습니다. 그냥 선생 뽑아놓기만 하면 다들 수강생이었어요. 근데 내가 맨날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게 무식하다고 그랬어. 머리도 안 돌아가고 무식한 놈들. 강의할 때 입에 달고 살았던 게 무식하고 이해도 못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이게 당연한 거다. 그렇죠? 나이를 먹어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거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몰랐어. 그렇죠? 애들이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이런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였죠. 법이라는 것은 인생 과정이 없어서는 안 돼요. 형사소송법을 정말 제대로 알려면 여러분 교도소 몇 번 가면 돼. 교도소 몇 번 가서 재판 몇 번 받아봐. 그러면 형사법 이해를 잘해요. 헌법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대통령 한번 돼보든지 해봐봐. 그러면 이해를 잘한다. 그 전에는 이 헌법을 이해하기 힘든 거야. 이게 국가 통치 원리와 통치 구조가 다 명겨져 있고, 국민과 국가 간의 아주 기본적인 관계를 설정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 한 5년 정도 해보면 아 이게 헌법이었구나. 그때 공부하면 내 강의를 들으면 잘 이해를 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리 똑똑한 서울대 법대 애들이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헌법을 설명해줘도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좀.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내 강의를 이해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이해하기를 기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하기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행히도. 다행히도 그렇죠. 근데 뭐를 요구하느냐? 아니 문제를 맞춰야 할 거 아니야. 응? 결론이라도 기억해라. 이 문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기억을 해야 돼. 쭉 설명하는 내용은 대충 뭐였죠? 동화식으로 듣고 아, 이 포인트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걸 놓치지 말고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필기하지 마시고 내 강의는 절대 필기하지 마시고 내가 필기해라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필기 안 해야 된다. 그렇죠? 필기 같은 거 전혀 하지 마세요. 그렇죠? 필기해봤자 도움이 안 돼. 나중에 수험학적으로. 더 방해된다. 근데 뭘 찾아내야 되느냐? 이 포인트가 이렇게 출제된다. 이 포인트가 이렇게 출제된다. 그것만 잡아내면 돼요. 응? 그래서 이번에는 이와 같이 이제 기출문제 PPT로 다 싸서 보여줄 거예요. 기본 강의 하면은
바로 이게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된다. 기출문제 전 문제를 다 체크를 해줄 테니까 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전환이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공부를 하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헌법을 이해할 수가 없고 헌법을 이해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맞추는 게 목표인 거야, 시험장에서. 그죠? 아니? 여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헌법학을 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건 따로 수업료 내시고 따로 들으시고 이건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풀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죠? 그러면 내 이 강의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전환되는 이걸 말면 되는 거예요. 내 강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판례면 판례, 법조항인 법조항이 어떻게 전환이 돼서 출제가 된다. 근데 기출이 안 나왔지만 뭐가 더 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뭐가 더 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말해주면 잘 체크를 하세요. 실제 일주일에 저도 한 20문제씩 꼭 문제를 만들려고 그래요. 어제 일요일 날도 어제 문제를 만들어서 오늘 지금 오전에 여기 테스트를 한다고. 내가 직접 20문제씩을 만들려는 이유가 만들다 보면 생각이 많아져. 그다음에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자꾸 만들다 보면 예측이 돼요. 그래서 예측된 문제도 추가로 설명해 주니까 이거 말고도 이거 말고 이거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런 각도로 낼 수도 있다. 조심해라. 그럼 그런 포인트는 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막 강의 설명하는데 그걸 이해 못한다고 좌절도 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다. 그렇죠? 이거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지 마시고 저런가 보다 이렇게 동화처럼 들으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준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면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 대신 이해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면 그거 머릿속에 박아야 돼. 대신 내가 말해주는 저 설명은 그냥 배경 설명이에요. 절대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뭐라고 해요? 이 기준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런 주제가 나온다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런 관점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놓치지 마시고. 쓸데없는 설명등이라고 막 필기항이라고 그걸 놓치고 있다고. 필기하면 다 놓치게 돼 있다. 필기라면 놓치게 돼 있어요. 필기하지 마시고 만약 그런 기준을 말해준다든지 이러면 동그라미 치든 책에서 아니면 필기하라고 하면 그것만 필기를 하세요. 나머지는 필기하지 마시고 절대 필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전에 강의를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오후에는 꼭 최소한 기출문제를 한 7, 8회독은 하세요. 오늘 배운 파트 7, 8회독은 꼭 해라. 이번 강의 목표는 기본 강의 들은 거 플러스 기출 한 8회독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 3주면 다 5회독을 시켰어요. 3주에 이 강의를 듣고 저 5회독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 다음에 합격한 애들은 누구냐? 합격하는 누구냐? 이 3주에 걸쳐서 8회독 한 놈들이 다 합격했어요. 우리는 5회독을 목표로 했는데 8회독. 2017년에 지금 이제 17년에 이제 해서 18년의 합격생들 지금 18년이 이제 애들은 아직 19년 결론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 되고 18년 수험생은 기다려 봐야 되는데 17년에 공부해서 18년에 합격한 애들을 보면은 이 강의 때 3주에 걸쳐서 8회독 한 애들은 다 합격했어요. 신기하게도 신현태 합격했지. 황현선 합격했지. 그게 다 8회독했어요. 이 수험 기록표 그래서 내가 수험 일기를 쓰라는 이유가 나도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애들이 합격하니 나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수험 일기 쓰고 나서 몇 회독에다 쓰라고 한다고. 왜 쓰라고 하느냐? 나중에 어떤 놈들이 합격하는지 나중에 비교를 해야 돼. 그냥 내가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 쓴 애들 중에 누가 다 합격했는지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다 8회독 했던 놈들. 3주간에 8회독 했던 이때 그냥 2017년에 이게 7월에 시작했어요. 7월에. 이번 한 주 땡겼던 이유는 이거는 4주로 늘려서 이 기출문제 다 해설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기출문제 이렇게 해주진 않았어요.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건데 그래서 일주일을 늘린 거예요. 기출문제 때문에. 근데 2017년 7월에 이제 여기 시작을 했어요. 7월 첫째 주에. 그래서 3주에 걸쳐 했는데 이때
수험생도 2018년 그때 3월 달에 서울시 7급 있었어요. 서울시 7급에 2명이 합격했어. 이 코스 밟아가지고, 응? 응? 3월 달에 7급에 2명이 합격했어. 신현태가 그 당시 합격을 했지. 79.2가 컷이었는데, 이때 79점이었는데 걔가 87로 합격했어. 컷에서 엄청 여유있게 합격했지, 한 명은. 걔는 영어를 잘했어요. 영어를 잘한 데다가 나머지 과목도 잘하니까 이제 문제는 난이도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야. 79.2니까. 컷이 79점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죠. 서울시에서. 근데 걔는 87인가로 합격했고, 신대영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여기 붙었어. 근데 면접장에 아예 안 갔어. 면접장에. 컷이었걸랑. 컷으로 합격했어. 걔는 다. 턱걸이 한 거야. 턱걸이 해가지고, 그쵸? 떡 떨어졌어. 웃을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국가직에 이제 2018년 8월 달에 합격을 했어요. 520으로. 480이 컷이었단 말이죠. 80점. 6과목이니까 7급 국가직은. 그래서 6과목 6, 8은 48 해가지고 딱 80점이 컷이었어요. 2018년 8월 달 국가직이. 근데 얘가 520이었어. 그럼 엄청 여유가 있죠? 520이면 한 내 생각에는 합격생률 한 30위 안에 들 거야. 지금 원하는 부처 다 갈 수 있는 점수였는데 면접에서 미흡으로 떨어졌어. 미흡으로 딱 떨어졌어, 이 자식이. 그 다음에 또 이제 5층에서 계속 공부했어요. 여기 5층에서. 그럼 올라가 보면 걔가 이제 맨날 밤에 서 있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 말은 못하지만 애가 상당히 순하고 괜찮아, 진짜. 순하고 괜찮은 애인데, 응? 덩치는 커가지고 키도 크고 이러는데 덩치 큰 애가 이게 올라가면 5층에 올라가면 서 있어요, 저녁마다. 그래서 참 이게 말을 걸기도 좀 그렇고. 응? 그랬어. 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번에 이제 국회직 합격했어. 국회 저번 주에 발표됐죠? 국회직 8급에 합격했어. 뭐 사람이 세웅지 말하고, 걔랑 나랑, 야, 차라리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좀 잘 됐다, 그렇죠? 작년에 떨어진 게.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번에도 진짜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뭐 때문에 아슬하게? 영어가 40점이야. 하나만 더 틀렸으면 과락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영어 딱 40점이야. 이번에 컷이 70인가 그랬어, 이번에. 국회직 8급이. 필기 컷이. 애가 72를 맞았어. 그래가지고, 근데 영어가 40이야. 근데 다행히 최종 합격을 했어요. 이번에 면접까지 발표됐으니까 최종 합격을 했어. 근데 얘도 8회도. 그다음에 황현선이라고 걔도 이때 8회도. 해가 이때 얘는 8월 달에 515로 합격을 했지. 통일부로 발령이 났는데 아직도 학생이야. 그렇죠? 걔가 97년생인가 이래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지금도 학생이더라. 너는 언제 들어가냐? 내가 맨날 그래. 아직도 학교 다녀. 가을에도 학교 다니고. 응? 황현선이랑 노량진에서 알바 많이 하지. 우리 노량진 스파르타반에서 상담 알바 많이 하지. 상담 알바 많이 하는데 얘네들이 이때 이 강의 때 8회도를 했다. 8회도를 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 내도 이런 설명을 했어. 제발 해독 좀 일단 초반에 많이 해라. 근데 말 뒤지게 안 들어. 떨어진 놈들. 떨어지는 딱 이 강의실이야. 숫자도 딱 이만큼에. 숫자도 똑같고 이러는데 문제는 그때 해독을 돌렸던 애들은 합격하는데 해독을 못 돌렸던 애는 다 떨어졌어. 중간에 한두 명이 더 합격했는데 7급에 9급은 좀 더 합격했고 근데 이때 말 들은 애들은 바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을 보듯 뻔해. 여러분들 미래가. 내년의 미래가 보여. 여기 오늘 낮에 결정 나는 거야. 낮에 저녁에. 여러분 내년 합격이 내년에 결정 나는 게 아니라 오늘 오후 저녁에 결정이 난다. 응? 내가 걔네들 해독 내가 좀 이따 뽑아줄게. 쉬는 시간에 이떤 증거 자료가 있어. 우리가 다 그래서 오드까지 쳐놨어요. 파일을 다 만들어놨다고. 증거 자료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도. 근데 그때 다 해독수와 비례해서 합격을 했어요. 이게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건 추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자꾸 추상적인 생각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스파르타반에서 한두 명이야. 지금 몇 년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비례 관계성이 높아요.
엄청 높다. 해독과 합격 간에는 비례 관계성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초반에 해독과 관련이 크다. 뒤에 가면 해독의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한 내년 한 4월달, 5월달에 가면 해독이 다 끝나야 돼. 그때 그다음부터는 해독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초반의 해독은 상당히 합격과 비례 관계성이 확보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그런 기준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돼.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는데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해라.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후 저녁에 해독을 많이 돌리세요. 오늘 시킨 대로 하면 금방 끝나. 금방 끝나는 일을 뭐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해독 돌려놓고 정리암기 하는 거야. 이해든 나발이든 다 그건 나중에 하는 거야.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일 좋은 거는 7급을 위한 코스를 설명해주면 내년 대비해서 7월에서 11월 사이에 기본 강의 수강하면서 기출 한 8회독 하고 12월에서 2월 사이에 한 10회독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 정리 암기 2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3월부터 해서 내년 8월까지 이 정도 해두면 이제 보여요. 기출문제 한 18회독, 20회독 해주면 보인다. 뭐가 보여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20회독 정도 해줘봐. 기출문제 이 정도 책을 20회독 하면은 이제 보여. 아, 대충 이렇게 되는구나. 보여요. 근데 수험생들은 뭐 이해를 해야 한다는데, 정리 암기를 해야 한다는데, 뭘 이해해야 되는데, 너네가 어떻게 아냐, 그죠? 문제를 풀어봐서 이해가 필요한 것들은 이해해야 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해가 필요하다면 이해를 해야겠죠? 근데 이해가 필요 없다라면 이해가 필요 없잖아. 어떤 질문은 이해가 필요한 것도 있어요. 어떤 질문은 이해가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내 생각엔 한 99%는 아니다. 한 90%는 전혀 이해가 필요 없는 문제예요. 한 10%가 이해가 필요해요. 그건 이때 가서 알게 된다. 20회독 정도 해보면, 그제서야, 이 질문을 이해를 해야겠구나. 그때 나한테 질문하세요, 차라리. 지금은 질문해봤자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시체마다 똥오줌 못 가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효과가 안 나, 지금 상태에서. 지금은 시간 끌지 마. 일단 돌려서 한 20회도까지 가. 이 정도까지 가. 그런 다음에 질문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틀린다 그러면 이해를 해야 돼.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맞추면 정리가 필요하다면 정리를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면은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이해가 필요 없는데 이해를 하고 자빠졌고, 정리가 필요 없는데 정리하고 있고, 암기가 필요 없는데 암기를 하고 있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1년에 한 3회독 하고 끝나요. 1년 3회독 하고 끝난다. 그렇죠? 자, 학원들 가면 기본 강의 따로 하고 객관식 강의 따로 하죠. 그렇죠? 다. 그래서 7급 기준으로 따지면 대충 한 기본 강의를 들으려면 한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기본 강의가. 기출이 한 몇 개월 걸려요? 7급은? 한 3개월 걸리겠죠? 그럼 8개월이야. 그럼 12개월에서. 그럼 모의고사 강의 한 2개월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험장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3회독, 4회독 코스도 한번 딱. 학원들의 지금 강의 코스는 3회독, 4회독 코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느냐, 본질적으로. 다 거짓말인 거야. 본질이 거짓말이다. 그렇죠? 내 생각은 그래. 그렇죠? 수험가에서 이 본질은 다 거짓말. 선생님들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무지의 소치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한 다음에 기출을 풀어라.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나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뭐 그런 쪽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학 강의 들었어요. 과학 강의 들었어. 사회 강의 들었어. 문제 선생님들이 언제 풀라고 그랬어요? 학원 선생님들이. 12월 달에 가서, 그래서 12월 달에 가서 기출문제 풀어서 이러라는 얘기 했어요? 그날 저녁에 바로 풀라고 했죠? 오늘 강의 들으면 바로 가서 미분적분 문제 푸세요. 미분적분 강의 들었으면, 미분적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라이프니츠라든지, 이 정도 쓰네. 이런 다음에, 라이프니츠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푸세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공식 대충 외웠으면 빨리 문제 풀라고 오지. 근데 여기서만은 안 그래. 공무원 시험에 갑자기 들어오면 그게 아니라고 그래. 기출은 나중에 풀으래. 이때 가서 풀으래. 왜 그래요?
지금 나처럼 여기서 가해준다 이게야. 그럼 이때는 강의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강의실을. 기본 강의랑 기출을 싹 같이 끝내주면 강의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2월부터. 선생들은 뭐 해야 돼? 학원은 여러분들 계속 끌어가야 한다고, 사실은. 그건 어느 학원이나 당연한 거, 어떻게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 다음 코스가 뭔가 있어야 돼, 다음 코스가. 기본 강의 코스 있었죠? 기출 코스가 있으니까 기다려라. 기출, 그때 기다려라. 근데 왜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대입이나. 거기는 반이 엄청 많아. 고1반, 고2반, 고3반, 재수생반, 또 재수생중에도 서울대반, 뭐 연고대반, 무슨 뭐죠? 서울 뭐죠? 소재대학교반, 뭐 여러 반이 있죠? 그러니까 강의실이 다양하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공무원은 서울대반이 따로 있어요. 고대반이 따로 있고, 뭐 고2반이 따로 있고, 고3반이 따로 있고, 재수반이 따로 있어요? 없잖아. 반이 하나야, 사실은. 공무원 반이 하나야. 그때 강의실을 놀릴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낸 신화인 거야. 다 거짓말이다. 객관식은 목표가 뭐예요?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게 목표야. 안 그래요? 그럼 객관식 문제에 빨리 접근할수록, 빨리 볼수록, 많이 다룰수록 유리해지는 거야.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장땡인 거야. 그럼 언제 손을 대야 돼? 빨리 손을 대야 돼. 이때 기본 강의 듣고 이때 문제를 풀려면 문제가 안 풀려요. 기억이 나나? 이때 미분적분 듣고 미분적분 문제를 풀려면 기억이 나요? 미분적분 이론이? 그럼 뭐야? 다시 강의 들어야 돼, 또. 이게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이번 강의 때는 기본 강의랑 기출을 다 끝내셔야 돼. 이번에 내가 기출 여기 나오는 문제는 다 내가 마스터하겠다. 헌법은 마스터하려고 하지 마시고, 헌법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마스터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 여기 나온 문제랑 내가 예측한 문제 정도는 마스터하겠다. 한 8회독 해서. 이런 마음 자세로 달라붙으라고. 그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정리하지 마시고, 거기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이 문제 시간 투자라는, 문제 제발 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도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시험장에서 객관식 문제를 풀게 한 거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라, 제발 좀. 제발 좀. 잘난 체 좀 그만 좀 하고, 그러다가 인생 말아먹지 말고, 머리가 안 돌아오면 말이라도 믿어야 돼. 머리가 안 돌아오면 말이라도 잘 믿고 판단 능력이라도 있어라. 그렇죠? 이 판단 능력이 결여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보면 매번 실패를 해. 매번 그러는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꿔야지 결과가 바뀌지. 아니, 생각과 행동이 똑같은데 결과만 바뀔 수 있나? 인풋이 똑같은데 아웃풋이 달라지는 건 그런 세상 없다. 그렇죠? 인풋이 달라져야지 뭔가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똑같은 인풋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실수를 해.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기대할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을 좀 전면적으로 바꿔보세요. 저도 이게 바꾸는 거 우리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기본 강의랑 기출을 이런 식으로 PT로 띄워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것은 저도 처음이야. 저도 계속 바꾼 거예요. 해보니까 낫더라니까. 이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최종 종이 할 때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할 걸 내가 지금 후회 막시네. 지금도 생각하면 작년 이 강의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 막급하니지. 그래서 이 나이 먹고도 바꿔요. 이 나이 먹고도 이 어린 사람들 왜 안 바꾼지 모르겠어. 나보다 더 이게 꼰대야 보면. 꼰대의 특징은 안 바뀌는 거걸랑. 그러니까 나는 바꿔요. 이거 처음으로 해봐. 같이 진행을. 지금 신림동에 노량진이고 기본 강의 기출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야? 한 명도 없어 지금. 그래서 이게 기본 강의 기출도 지금 출간이 된 거예요. 지금 기본서 기출이 같이 출간된 헌법 선생이 없다고 노량진 한번 뒤져보세요. 내 생각에는. 내가 뒤져보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럴 의도가 없어. 왜? 어차피 다시 강의해야 걸랑. 12월 달에 해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출책 나온지 한번 가보세요. 새로운 판이, 내년 판이. 안 나왔다고. 그렇죠?
저는 이게 같이 내는 이유가 항상 같이 내는데 같이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방식 때문에 기본서랑 기출을 항상 같이 내요. 저는 책을 같이 낸다고. 그래서 그 효과를 잘 살려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 들을 때 고정관념을 빨리 버리세요. 고정관념을 빨리 버리시고 새로운 방법에 빨리 적용해라. 이게 오히려 중고등학교 방식인 거예요. 내 방식이 새로운 방식도 아니야. 상관. 중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다 했던 거예요. 기본 강의 하면서 기출 설명 다 해줬고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 저녁에 가서 숙제 내줬고 중고등학교 학원 때 안 그랬어요? 수학 학원에서 숙제 내줬죠? 몇 문제까지 풀어와라. 어디까지 풀어와라. 그 방식이야 사실은 이게. 근데 공무원에서는 갑자기 없어진 방식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학원에서는 수학 중학교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도 있고 2학년 3학년도 또 거기에 무슨 반이 많죠? 많잖아요. 영재반도 있고 무슨 반도 있고 무슨 반도 있고 같은 학년도 이게 되게 반이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놀 시간이 없어. 항상 강의실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강의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강의가 뭐가 있어? 기본 강의. 수준별 차이도 없어. 그냥 문제풀이 강의. 그다음에 모의고사 강의. 뭐 영재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고급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급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초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싸잡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강의실이나 이런 걸 놀릴 수가 없다고 선생을 학원에서도. 그래서 그걸 만들어낸 신한 거야. 기본서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기초를 풀어야 한다. 신화하다. 동화야. 실현될 수 없는 영원한 동화다. 그렇죠? 오히려 기본 강의 듣고 몇 달 후에 문제 풀면 문제가 안 풀려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듣는 바로 문제 푸는 게 최고야. 기본 강의 들으면 바로 문제 푸는 게 최고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번 강의 때는 꼭 기본 강의 들으시고 파래독 해라. 초점이 파래독이야. 기출문제 파래독이 더 초점이다. 그걸 위한 도구로서 강의해 주는 거예요. 강의 자체가 목표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강의 자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다 이해 못해도 괜찮다. 근데 문제는 초점은 꼭 이해하라겠어요. 아, 이 포인트가 이렇게 나온다. 그때만 정신 번쩍 차려야 돼. 그때 그 부분은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판례도 너무 많아. 그렇죠? 다양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를 맞추는 기준이 있다고. 이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 그러면 그 기준을 알고 있어요. 이해 못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 단어를 기준으로 답을 하라는 얘기구나. 그건 알아야 돼. 그다음에 법조항이 있다 그러면 법조항 중에서 바꾸는 단어가 있어요. 다 이게 바꾸진 않는다고. 그렇죠? 꼭 바꾸는 단어가 있다고. 그렇죠? 그럼 그 단어가 뭔지 체크해 주면 그 단어 잘 체크해 두시고. 그런 거나 잘해라. 네? 내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한테 나는 헌법을 내 강의를 이해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아. 이해 못해 어차피. 기대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런 건 나는 기대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응? 잘 생각하세요. 헌법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래요. 추상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이걸 소화하기가 힘들다고. 그렇죠? 추상적인 내용들을. 그렇죠? 개념도 매우 추상적이고.